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2차 전지주입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임박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 이 배터리데이가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여러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좀 어느 정도 서서히 좀 바꿀 만한 좀 변화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 2차 전지로 좀 귀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 내용 중에 2차 전지 내용 꼭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 2차 전지의 내재화를 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이제 얼핏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2차 전지의 어떤 회사들의 입지가 좀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있었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이제 발표가 나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뭐 한 12% 가까이 좀 주가가 빠졌는데요. 이때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1,500억 정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이벤트 모두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양산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양질의 배터리를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발표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관련된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좀 타임라인이 좀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가 좀 더 빠르게 양산될 수 있고요. 배터리 또한 기술이 빨리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업체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물적 분할을 좀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2차 전지 라인을 깔기 위해선 뭐 한 해에 뭐 한 3조에서 4조 정도 좀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 배터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영업이익이 1,500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상장하게 되면 좀 상당히 투자를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뭐 잔고 수주가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50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소화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2025년까지 뭐 현재 시점 봤을 때 2020년에 비해 5배 이상 크고요. 또 이에 따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같이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충분한 모멘텀과 실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상승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배터리데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후 혹은 목요일 날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상되는 부분이 2차 전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차 전지를 내재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함으로써 더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 이런 점들을 또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9.19 선언 2주년 멈춰선 남북관계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9.19 평양 공동선언이 이제 2주년을 맞았는데, 사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일단 최근에 조금 움직이기는 좀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두 분의 어떤 이름이 좀 거론이 됐는데, 일단 미국의 마이크 이제 폼페이오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좀 폭스 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어떤 북한의 어떤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할 것이다. 지금 상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홍수라든지 코로나19로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상당히 힘든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의사를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지금 JSA 방문을 해서 약식 이제 기자회견을 좀 가졌는데 일단은 뭐 9.19 이제 평양 공동 선언 2주년을 앞두고 좀 북측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자회견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어떤 두 분의 어떤 기자회견이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좀 2주년을 좀 맞이한 한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좀 대남 무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홍수에 대한 뭐 복구라든지 코로나19 같은 어떤 감염병 방역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대남에 대한 메시지를 좀 보낼 여유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남과 북의 어떤 활발한 어떤 대화라든지 교류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23일 유엔 이제 총회 연설에서 지금 북한의 대북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이제 남북 관계의 구심력을 되살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갈등에 대한 부분,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총력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얼만큼 이제 좀 먹힐지에 대한 부분은 좀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좀 피해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19 선언 2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또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여기에서 또 반전의 돌파구가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 수해 복구 또 코로나19 방역 이런 부분에서 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예,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로 좀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1분기에 좀 흑자 전환이 시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도 그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468억 정도, 영업이익은 24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작년에 적자였죠. 이제 흑자로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50% 이상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뿐만 아니라 제품군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좀 좋은 제품 라인업으로 좀 포지셔닝이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NCM811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삼성 LCD에 들어가는 이제 ESS용 이제 NCM423 같은 여러 가지 좀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결국 LG화학과 삼성 SDI로 지금 상당히 좀 부품들이 납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대부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이 커지고 지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을 하기 위해 좀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NCM 생산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2만 톤, 2022년에는 3만 톤까지 그 캡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주엔에서는 아직까지 좀 가격이 좀 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반등의 채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라는 대표 성장 섹터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인 코스모 신소재를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은 2차 전지주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은 남북 경협 섹터 꼽아주셨고요. 자,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